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사는 싱글맘입니다. 남편은 소방공무원인데 8년 전 화재 사고에 출동했다가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겨우 2살 남짓할 때였는데 지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하고 다리가 떨리는 기분이 듭니다. 어린 아들이 먹을 이유식을 한참 만들고 있는데 남편이 일하는 소방서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형님이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심하게 입으셔서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빨리 여기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많이 다쳤나요? 아침에 멀쩡하게 나간 사람인데. 일단 병원에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남편 동료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의 부상이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방망이 질치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아기를 포대기에 업은 채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죠. 우리 남편 지금 어디 있어요? 박성철 환자분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그 사람 아내가 맞는데요. 일단 이쪽으로 오십시오. 죄송하지만 10여 분 전에 박성철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골절과 심한 질식 증상으로 상태가 위독했지만 최선을 다해 처치했음에도 송구스럽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당신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정민이랑 내가 당신 보러 왔잖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 정민이 안 보여? 당신 이렇게 어린 아들이랑 나 놔두고 먼저 떠나겠다는 거야? 저는 2살 배기 아들을 등에 포대기로 업은 채 병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다가와 저를 진정시켰고 속속들이 가족들이 도착해서 그 황망한 슬픔을 나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하루아침에 새파랗게 젊은 남편을 잃어 앞으로 네가 어찌 사니? 아유, 내 생떼 같은 아들. 성철아. 생판 모르는 사람 목숨 구한다고 저 목숨이 날아갔으니 남은 가족들은 이제 어찌 사나. 아이고, 아유, 불쌍한 내 딸, 아유, 불쌍한 내 손주. 저희 남편은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형님께 그 사람을 구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불가능하고 위험하니 그만두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결국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건가요? 네, 평소에도 형님이 책임감과 의협심이 남다르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은 형님 구조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분을 얻고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형님께서. 화재 현장에서 명을 달리한 남편은 소방서에서 순직 처리가 되었고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 훈장을 받았을 때의 느낌이란 형님께서 명을 달리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의롭게 순직하신 형님의 넋이 이것으로라도 좀 달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죽음이 명예로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 훈장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너무 슬프네요. 훈장 하나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동료들도 모두 그 사람의 희생을 슬퍼하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남편이 아무리 의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하나
제 입장에서는 그저 멀쩡한 남편이 명을 달리한 것뿐. 슬프고 막막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당장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형편이었죠. 저는 어린 아들을 일단 어린이집에 맡기고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김밥집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김밥집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돌보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채 생각할 새도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민이 어머님 되시죠? 네. 선생님께서 어쩐 일이세요? 혹시 정민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정민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열이 나고 발진이 돋으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요. 네, 그럼 당장 정민이 데리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김밥집 일을 제쳐두고 당장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한참 이것저것 정밀 검사를 한 끝에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고열과 발진, 구토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네요. 몸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멍자국이 많던데 최근 멍자국 보고 이상한 생각 안 하셨어요? 글쎄요. 요즘 목욕시키면서 멍자국이 자꾸 생기는 거 보고 저는 혹시나 어린이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상한 의심을 했는데 그럼 이 멍자국이 백혈병 증상이란 말씀이세요? 네. 소아 백혈병 환자들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멍이 들곤 합니다.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세상에 다시 없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앞에서 저는 울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제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아들마저 이런 큰 병에 걸리다니. 전 정말이지 하늘이 무심하고 원망스러운 기분밖에 들지 않더군요. 엄마, 우리 정민이가 백혈병이래요. 정말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시련만 생기는 거죠? 왜? 백혈병이라니 대체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 어린 뽀시래기가 어디 아플 구석이나 있다고? 정민아, 아유 우리 정민이 앞으로 어째했고. 2살 배기 어린 아들의 백혈병 선고에 온 식구들은 커다란 슬픔에 빠졌고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에 가까웠습니다. 남편 사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고 저는 연이은 불행과 시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이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본격적으로 투병을 시작하게 되자 저는 하던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고 아이가 워낙 어려 저의 케어가 24시간 필요한 탓도 있었죠. 무엇보다 난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아들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영진아, 네가 앞으로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엄마가 가진 게 없어나서 내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널 지켜줄 테니 넌 그저 정민이 돌보는 것만 신경 써. 알았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이 돼서 이 나이 먹도록 엄마한테 계속 폐만 끼치면서 사네.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니? 자식은 평생 자식 자리, 엄마는 평생 엄마 자리라는 게 있는 거야. 난 내 새끼인 너를 돌보고 넌 네 자식인 정민이를 돌보는 게 당연하지.
친정엄마는 없는 형편에 끌어모을 수 있는 최선치의 빚을 내어 아들아이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아들을 돌보며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 역시 힘들게 사는 친정엄마의 주머니에서 나왔지요.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면목이 없고 미안하면서도 저는 달리 방법을 강구할 도리도 없어 마음만 타들어가는 형편이었죠. 영진아, 요즘 정민이 컨디션은 좀 어떠니? 자꾸 통증이 심해져서 약물 치료로 견디는 중이야. 2달 후에 수술 예정이고. 너희 시댁에서는 별 말씀 없으시니? 시아버지 치매 요양원비 그거 감당하신다고 시어머니 식당 허드렛일하며 힘들게 사시잖아. 우리 도와줄 형편이 아예 안 되셔.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너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가져왔어. 진수가 이러지 마. 너도 힘들게 사는데.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좀 줬을 텐데. 미안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형편이었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투병하는 아이의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발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배도 아프고 온몸이 너무 아파. 정민아,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놔주고 가셨으니까 우리 10개를 10번만 반복해서 세워보자. 그럼 지금보다는 덜 아플 거야. 응? 엄마, 나 아픈 거 너무 지겨워요. 다른 친구들처럼 공놀이도 못하고 난 왜 맨날 아프기만 하지? 지금은 정민이가 병에 걸려서 그런 거고. 엄마랑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치료 잘 받으면 건강해져서 집에 가면 되지. 그때 가서 공놀이는 실컷 하자. 응? 공놀이는 보통 아빠하고 많이 하는데 정민이는 아빠가 하늘나라 가셔서 아빠가 없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빠 대신 정민이랑 공놀이 해주면 되지. 안 그래?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1년 365일 답답한 병실에 갇혀 투병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미칠 것 같은 저였죠. 하루하루 아들이 빨리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백혈병이 치료비와 수술비가 무척이나 많이 듭니다. 요즘은 어린이 보험이다 뭐다 해서 아이들도 보험을 많이 들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너나 없이 그렇게 임신과 동시에 보험을 들었던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죠. 정보가 빠른 엄마들은 그때도 다 보험을 들었지만 전 불행히도 그런 케이스는 아니어서 아이의 병원비를 울고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죠. 아이는 병원에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덧 10살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였습니다. 아이를 간호하며 제가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병원비다 뭐다 빚만 잔뜩 불어난 상태였죠. 친정엄마에게도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아서 더 이상 손을 벌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입니다. 죄송하지만 밀린 병원비와 수술비 5천만 원을 이번 주까지 정산해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병원에 입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 테니 조금만 더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이상 어떻게 더 기간을 연장해 드려요. 이미 여러 번 기한을 연장해 드렸는데도 매번 같은 말씀만 하셔서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돈은 마련해 볼게요.
병원 원무과 간호사는 짜증난다는 어투로 제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더군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제 사정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수원 이모,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정민이 치료비 때문에 그런데 돈을 좀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요. 미안하다. 내가 네 사정 모르는 바는 아닌데 나도 지금 사는 게 내 코가 석자라. 아우른 네 이모부가 심장수술을 받았잖니. 그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너무 여유가 없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죄송했어요. 네가 아픈 아들 키우며 사느라 고생하는 거 다 안다. 네가 말한 금액은 너무 커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겠다.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이모, 제가 죄송하죠. 가까운 친척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5천만 원을 융통해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영아, 나 영진인데 좀 어려운 부탁하려고 전화했어. 무슨 일이니? 혹시 정민이 관련한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병원비 때문에. 미안하지만 5천만 원 정도 나에게 융통해 줄 수 있니? 미안하다, 영진아. 나도 너 도와주고 싶은데 너 알다시피 나도 하우스푸어야. 집값 한참 올랐을 때 무리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한 달 이자만 요즘 거의 내 월급만큼 나가서 널 도저히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 나도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탁이나 하고.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아파서 들어가는 돈을 어쩌겠니? 미안하다.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도 못 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말 꺼낸 내가 더 미안하다. 이만 들어가. 나 전화 끊을게. 전화를 마치고 병실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이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곤히 잠들었더군요. 아이는 가족들 얼굴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스케치북을 보니까 자기 얼굴, 내 얼굴, 돌아가신 아빠 얼굴을 그려놨더라고요. 아빠 얼굴에는 천사 표시를 해놓은 아이의 그림을 보자니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루 종일 통증을 호소하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고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답답하고 슬픈 마음에 병실 복도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생각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고 아직 완치되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퇴원할 생각을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병원 복도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의 병실 VIP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내가 그 5천 줄 테니 울지 마요.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고개를 들어 할머니 얼굴을 봤고 그 순간 너무 놀라 졸도할 뻔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였냐고요? 그 할머니는 제 남편이 화재 사고 현장에서 순직했을 때 사고 현장에서 살아난 남자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쪽의 어린 아들과 잘 사는지 내가 늘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간 사는 게 녹록치 않아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째서 병원에 계신 거예요? 내가 최근에 로안으로 수술받게 되어서 3일 전에 입원을 했는데 오다 가다 그쪽을 보고 설마 싶었는데 이름을 확인하니 내가 찾던 그분이 맞더군요.
미안해하며 제 표정을 살피는 할머니 얼굴을 보니 남편 장례식장을 찾아왔던 과거의 할머니 모습이 선연히 떠오르더군요. 아휴, 죄송합니다. 멀쩡한 남편분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잃게 되셔서 저희 아들을 구하다 명을 달리하셨다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자기 본분을 다하다 그리 된 것인데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 아들이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남편분이 무리하게 불길 속에 뛰어들어 구했다는 얘기 다 전해 들었습니다. 4층 높이 건물에서 저희 아들을 얻고 아래로 뛰어내리셨다고요. 그 바람에 저희 아들은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 남편분께서 너무 많이 다치셔서 죄송함과 미안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거의 반나절 가깝게 장례식장에 꿇어앉은 채로 우시다 집으로 돌아가셨죠. 지금 제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장례식에 오질 못했습니다.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그러지도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죽은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 너무 개념치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드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할머니와 헤어졌는데 거의 한 8년 만에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거였죠. 병원 복도에서 사모님이 사람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는 거 그래서 알게 되었고 그 갚아야 한다는 5천만 원은 저희가 지불할 테니 걱정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돈을 왜 할머니께서요? 왜라니요? 저희 아들은 그댁 남편 목숨값으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나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때는 제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아있던 상황이라 아무것도 못 해드렸던 거예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리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5천만 원이 큰 돈이다만 한 집안의 가정의 목숨값으론 택도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제발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면서 병원 복도에 꿇어앉아 제 손을 덥석 맞잡으시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요즘 날씨도 춥고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데요. 제발 얼른 일어나세요. 그럼 저희가 드리는 돈을 제발 마다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가 주시는 5천만 원으로 급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저희 아들은 수술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쩌나 걱정하던 저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영진아, 병원에서 병원비 독촉한다더니 어떻게 됐니? 엄마가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있으니 한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라. 응? 엄마, 대출 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거짓말 같겠지만 귀인을 만나서 그 돈 해결이 됐어요. 귀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정민이 아빠가 예전에 화재 사고에서 구한 분, 그분 어머니를 병원에서 어제 만났어요. 예전에 장례식장에 와서 한참 울고 갔던 그 사람 말이니? 네, 우연히 정민이 병실 앞에 그 할머니가 입원해 있었는데
내가 통화하는 거 듣고 우리 사정 알게 됐나 봐요. 정민이 아빠 목숨값으론 한참 부족하다면서 5천만 원을 쾌척해 주셨어요. 아니지, 아유 세상에. 정민이 아범이 그리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나서 옥장이 무너졌었는데 아유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정민이 아범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정민이 병원비가 해결돼서 너무 다행이구나. 엄마, 정민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화재 사고 관련해서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 이런 도움을 받는 거 보면 정민 아범이 명을 달리했어도 어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겠니? 정민이가 아파서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항상 걱정하고 있을 게다. 힘들 때마다 솔직히 정민 아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제도 돈 때문에 너무 답이 안 보여서 속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당연하지. 안 그럴 수가 있겠니? 자식이 아파 마음고생 몸고생하는데 그 힘듦을 나눌 남편이 없다는 게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엄마가 다 안다. 엄마, 죄송해요. 저하고 정민이 때문에 엄마도 고생만 하시는데. 아니다. 네가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털어놓겠니? 엄마에겐 어떤 이야기든 해도 돼. 아유, 그나저나 5천만 원이 해결이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구나. 그렇게 급한 아이의 병원비가 해결이 되고 한시름 놓은 상태에서 아이의 마지막 남은 수술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별도 없이 아이의 병실 문을 똑똑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저 최용식이라고 합니다. 8년 전 화재 사고 현장에서 남편분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목숨을 구한 바로 그 사람이요. 아, 어머님께서 저희 아이 병실 바로 맞은편에 입원해 계시죠? 안 그래도 5천만 원 캐척해 주셔서 정말 급한 병원비가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치레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씀은 죽는 날까지 제가 드려도 모자라죠. 남편은 본분을 다하다 명을 달리한 것이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전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질식해 쓰러져 있던 저를 깨우던 남편분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정신 좀 차려봐요. 이봐요. 답답해. 숨을 못 쉬겠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영 못 깨어나요. 가족들이 걱정하며 기다릴 텐데 가족들 마음에 대못 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정신 차리라고요. 질식해서 거의 기절해가는 와중에도 저는 남편분의 그 말을 듣고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이혼해서 가정은 없지만 홀몸이신 나이든 어머니와 평생 지병으로 투병 중인 아픈 여동생이 있거든요. 어머니와 여동생 얼굴을 떠올리니 겨우 일어나 남편분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게 되더군요. 그 남자는 화재 당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이 복받쳤는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더군요. 그렇게 남편분 손을 잡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출입구나 비상구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4층 상가 건물에서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분은 부상이 심한 저를 업고 밖으로 뛰어내리셨던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그날 그 남자분을 업고 4층에서 뛰어내리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가 와서 명을 달리했었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라며 기절한 저를 키우실 분이었는데 남편분께서 저를 구하신다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군데 저렇게 울고 계세요? 그때 잠깐 밖에 산책을 나갔던 아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저는 아들에게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아들은 아빠라는 존재를 완전히 잊기는커녕 투병하는 와중에도 아빠 보고 싶다.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 이런 말을 자주 묻는 아이였거든요. 저 사람을 구하려다 아빠가 잘못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만큼 아이가 머리가 굵은 것도 아니라 저는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정민이구나? 몸이 아파서 입원을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픈 데는 없니? 열밤 자고 나면 수술 받아야 해서 좀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도 저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밥도 많이 먹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아빠도 많이 울지 않고 그럴 땐 엄마랑 얘기 많이 해요. 정민이가 아빠를 닮아서 정말로 씩씩하구나. 아저씨는 예전에 정민이 아빠가 소방관으로 일하실 때 화재 현장에서 정민이 아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란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이 아저씨를 구한다고 정민이 아빠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우리 아빠가 그럼 아저씨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단다. 그래서 아저씨는 정민이와 정민이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단다. 미안하다, 정민아. 아저씨 때문에 아빠를 잃게 만들어서 이 아저씨가 너에게 정말 너무 미안해. 그렇게 울면서 병실 바닥에 꿇어앉아 어린 아들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고개를 조아리는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그만 우세요. 아저씨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어서 불났을 때 사람들을 구하는 게 일이셨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 그런 건데 아저씨 잘못은 아니에요. 어린 아들은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더니 본인 손을 맞잡은 그 남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가 어려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되려 너무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어느새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커서 의젓해졌을까 싶은 마음에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 아저씨를 그렇게 용서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아저씨는 저희한테 용서받을 일은 없으세요. 아니야. 정말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린 아들은 주사 치료를 받고 잠시 후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 안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아들이 잠드는 것을 보곤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이거 제 성의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이게 대체 뭔가요? 5천만 원 도와주신 것만도 저희는 충분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더 이런 거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한 집안 가장의 목숨값이라는 건 그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살신성인 몸을 불살라 저를 구해주신 의인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보답을 제발 하게 해주세요. 남자는 거의 그 봉투를 저에게 던지듯이 주더니
쏜살같이 병실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뒤쫓아가며 붙잡아봤지만 쟁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리셔서 어떻게 붙잡을 도리도 없었죠. 저는 그때 맞은편 병실에 할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할머니께 돌려드리자 생각하고 일단 병실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해 있던 VIP 병실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간호사 선생님, 여기 병실에 입원해 계시던 할머니 벌써 퇴원하신 건가요? 네, 오늘 낮에 퇴원 수속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전 좀 황망한 마음으로 아들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건네준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액의 현금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는 10억 원의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거액의 금액이라서 저는 설마 싶은 마음에 몇 번이나 수표 안의 금액을 다시 보고 또 보았지요. 예, 영진아,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넋나간 표정으로 서 있니? 병원을 방문한 친정엄마께서 제 표정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엄마, 놀라지 말고 이 봉투 안을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웬 봉투니? 누가 병문안 다녀갔어? 엄마 역시 봉투 안에 금액을 보고 기함할 듯 놀라신 건 매한가지였죠. 아니지, 이런 거금을 대체 누가... 영진아, 너 혹시 나 몰래 로또 복권이라도 샀던 거니? 엄마 말을 들으니 이 와중에 웃음이 다 나오네요. 1,000만 원, 1억도 아니고, 아이고 대체 10억씩이나 이런 큰돈이 어디서 났단 말이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도 없고. 엄마, 그 5천만 원 지원해주신 할머니 아들이요. 그 사장님이 오늘 정민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럼 정민 아범이 구했다는 그 사람이 두고 간 돈이란 말이냐? 네, 정민이에게도 인사하고 과거 일을 말하더니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다가 정민이 치료받고 잠드는 것까지 보고선 이 돈을 버리듯이 제게 던지고 쏜살같이 가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 정민아범이 은인인 것은 맞다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까지 보답을 하려 하다니 참,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대체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일단 연락처를 좀 수소문해서 다시 돌려주려고요. 그래,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너무 과한 금액인 것 같다. 저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한 뒤 일단 할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 정민이 어머니께서 어쩐 일로요? 아드님께서 며칠 전에 병실을 방문하셨는데 너무 거금을 두고 가셔서 일단 좀 뵙고 말씀드리죠. 저희는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그럼 제가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신이 좀 힘든데 죄송하지만 저희 댁으로 좀 오시겠어요? 대신에 저희 집 기사를 계신 곳으로 보낼 테니 그 차를 타고 오세요. 기사까지 부르며 사는 것을 보니 할머니와 그 남자의 재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화재 사고가 나던 당시만 해도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상황이라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할머니가 보낸 운전기사가 도착했고 저는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죠. 드라마에서나 봤음직한 으리으리한 2층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춰서더군요. 대문 앞에는 그 남자와 남자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사모님도 고집이 아주 상당하십니다. 오빠, 말본새가 그게 뭐야. 평생 은인이신 분한테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그간 저희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서 이제야 인사드리는 점 용서하십시오. 창백하고 가냘픈 체구의 여자가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며 그렇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남자와 여동생의 환대를 받으며 그 으리으리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달려나와 또 저를 반기시더군요. 제가 찾아뵀어야 하는데 수술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멀리 외출 나가는 게 불가능해 이리 모셨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차까지 보내주셔서 저는 엄청 편하게 왔는데요. 여기 와서 좀 앉으세요. 저 여자가 제 딸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성철 씨 여동생 되는 박성미라고 합니다. 제가 신장이 안 좋아 평생 투석을 하며 살아와서 멀리 외출도 잘 못하고 하는 몸이라 그간 따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저희 오빠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분 희생으로 저희 오빠가 살아났다는 거 압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말하면서 거실 바닥에 꿇어앉아 제 손을 맞잡는 여동생이었어요. 그간 감사 인사는 차고 넘치게 들었으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드님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건강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치료받은 지가 오래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이 잘 되면 퇴원이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부디 아드님이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와 제가 매일 그댁 아드님 쾌차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답니다. 집안에 모셔진 성물들을 보니 아마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 같아 보이더군요. 저희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댁을 찾아온 이유는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10억 원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도와주신 것만으로 충분하니 이런 거금까지는 마음만 받고 사양하겠습니다. 사모님, 제발 저희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8년 전 오빠를 잃었다면 저 역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빠 그날 화재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고 퇴원하고 얼마 안 있어 제게 신장을 기증해 주었어요. 그 수술이 아니더라도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과 같은 존재여서 오빠가 없었다면 저도 저희 엄마도 이 세상에 지금 없습니다. 그댁 남편의 희생으로 제 아들도 살고 제 딸도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 너무 염치 없지만 사모님 남편 덕분에 저는 자식들 둘을 모두 살릴 수 있었어요. 이런 백골난망의 은혜를 입은 저희에게 제발 최소한의 염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즉에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할 당시에 전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요식업에 연이어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빚만 더글더글한 상태였죠. 그러나 다행히
그 화재 사고 후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가면서 지금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저희 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는 살 만큼 사는 형편이 되었어요. 3년 정도 전부터 오빠 사업이 대박이 나서 저희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그러니 사모님, 제발 거절하지 말고 저희 성의를 받아주세요. 안 그래도 사모님을 한번 더 찾아뵈려고 했습니다만 친정어머니께서 김밥집을 하신다 들었는데요. 그렇긴 한데 무슨 일로 그런 걸 물으세요? 제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꾸려가는 업체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어머님 하시는 김밥집을 프랜차이즈화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날 그 남자, 아니 사장님의 집에 돈을 돌려주러 갔다가 오히려 죄로 더 많은 것을 받아오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요식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김밥집까지 프랜차이즈화했으면서 저희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전국에 8개 지점을 내겠다면서 계약서에 오늘 도장을 받아갔다. 계약금만 해도 엄청나서 엄마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잘 안 간다. 엄마, 나도 그 돈 돌려주러 갔다가 되려 그 프랜차이즈 얘기 듣고 나온 거잖아요. 돈에 허덕이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딸이랑 손주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이 놓인다. 너무 큰 돈이 통장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면서도 현실적인 걱정 안 하고 정민이 케어만 하면 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놓여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참 덕스럽고 고마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구나. 정민이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정민이가 힘들지 않게 사는 거 보면 하늘에서 그 사람도 한결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그러기 말이다. 아쉬운 거 하나는 정민애비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구나. 현금 10억 원과 엄마 김밥집의 프랜차이즈와 그 두 가지는 저희 집 가정경제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의 남은 수술비와 병원비를 전혀 걱정할 필요 없었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능하게 되었죠. 아들은 마지막 남은 수술을 다행히도 잘 견뎌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 달 정도 병원에 더 입원 기간을 거쳐 드디어 아들은 건강해진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치를 보아하니 이 정도면 백혈병 완치 판정을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정민이 어머님께서도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친구들과 축구해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단다. 대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천천히 뛰면서 놀아야 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해진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를 운전하는 내내 왜 그리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던지요. 엄마, 내가 병 다 나아서 집에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 우세요? 정민아,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좋으면 하하하 웃어야죠. 엄마 그만 울어요. 네? 알았어. 정민아, 엄마 그만 울고 웃을게. 아들을 데리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아이가 아주 신나하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우리 예전 집은 훨씬 좁고 어두웠는데 언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정민이가 태어나는 날 짠하고 좋은 집에 데려오려고 엄마가 몰래 이사했었지? 방도 되게 많고 거실도 되게 넓어요. 엄마가 맨날 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엄마, 우리 사실은 부자였어요? 정민아, 실은 아빠 목숨을 구해주신 그 사장님께서 고맙다고 이런 집을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단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된 게 다 아빠 덕분이네? 그러게. 아빠가 곁에 안 계셔서 많이 보고 싶고 허전하지만 아빠가 어디 계시든 이렇게 정민이와 엄마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엄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구나. 그렇게 새 집에 들어간 첫날, 저와 아들은 서로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걸린 가족사진 속에서 남편은 참 벚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갓난아기이고 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역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네요. 가족사진 속의 저 모습처럼 이 좋은 집에 새 식구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무치는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요동치더군요. 며칠 있으면 남편의 기일인데 남편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들을 마련해서 제대로 제사를 지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아이와 함께 병원 생활을 하느라 남편의 기일을 챙기긴 했어도 제대로 제사상을 제 손으로 마련하지 못했었거든요. 영진아, 정민이랑 집에 잘 들어갔니? 네, 잘 들어왔어요, 엄마. 정민이가 이사 온 새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네요. 예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고 제 방도 따로 널찍하게 있으니 당연히 좋아하겠지. 이런 좋은 집에 정민 아빠만 있었으면 완벽할 텐데 말이에요. 실은 집에 들어와서 정민이랑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고, 사람은 떠나도 그 빈자리에 허전함은 영원한 법이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기운 내렴. 정민이 학교도 보내고 하려면 너도 정신 차려야지. 네, 엄마. 그간 정민이 투병하느라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한테 신세만 져서 죄송했어요. 아니다. 네가 고생 많았지. 그래도 정민이가 완치 판정을 받아서 너무 다행이야. 참, 그리고 그 사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말이다. 그분이 또 연락이 오셨다고요? 너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 우리 김밥집 9호점을 오픈하고 싶은데 그 가게를 네가 맡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 우리 김밥집 노하우야 네가 잘하니까 아마 잘할 거라고 일단 너한테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 내가 돌아갈 새로운 일터까지 그 사장님 도움을 받게 되네요. 참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이제는 물릴 지경인데. 그러게 말이다. 이렇게 은혜로운 보상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구나. 그렇게 저는 그 사장님의 권유대로 집 근처에 저희 친정엄마 김밥집의 9호점 주인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 사장님이 요식업계의 마이더스 손이라는 별명답게 식당 운영과 컨셉을 아주 잘 잡아주셔서 친정엄마가 예전에 혼자 운영하시던 때보다 김밥 장사가 곱절로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김밥 장사가 매출이 아주 좋아서 저는 실로 아주 오랜만에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매달 금액이 늘어나는 통장을 모며 생활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모이는 요즘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냅니다. 때때로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나고 그리운 마음에 사무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김밥집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서 최근엔 작은 기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혼모 시설에 다달이 일정 금액을 헌납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늘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 받다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니 훨씬 더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더 큰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